집안 대소사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맏며느리가 제사를 잊으면 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부엌에 서 있었죠. 오늘은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조상 제사가 먼저였어요. 당장 제사상 안 차려! 시아버지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았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상복 소매가 기름에 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제사상은 완벽했습니다. 고기, 나물, 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차려졌어요. 그 순간 여자는 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죠. 찰칵! 제사상 사진이 찍혔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기록됐어요. 뭐해? 빨리 갔다 와. 시어머니가 재촉했지만 여자는 침착하게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불려갔어요. 너 이제 직장 그만둬야지. 갑작스러운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니던 곳은 경력이 중요한 회사라서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할 필요 없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죠. 결국 지연은 사표를 냈습니다. 7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국밥집 나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시댁에서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국밥집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죠. 며느리가 돕는 건데 무슨 돈을 받아? 가족이 일하는 거지 남이야? 계약서도 급여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괜찮겠지. 국밥집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앞치마 두르고 육수부터 확인해. 지연은 대답도 못한 채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이 몰려오기 전까지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파를 썰고 고기를 삶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았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빨리 먹고 설거지 끝내.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쉬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가. 내일 쓸 재료도 정리하고. 시어머니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힘들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잖아. 우리한테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참으라는 말. 그 말이 지연의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지연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죠. 급여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휴가도 주말도 없었어요. 그저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반복됐을 뿐이었죠.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서도 왔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선물 드릴게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막내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지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기름 묻은 행주가 들려 있었죠. 제사가 끝난 뒤 설거지는 지연의 몫이었어요. 동서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가벼운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죠. 지연은 혼자 남아 새벽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얼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나 왜 혼자 이러고 있지? 내가 미련한 건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맏며느리니까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피로가 쌓여갔어요. 그날도 국밥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죠. 거실에는 낯선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절도 아닌데 동서가 시댁에 와 있었죠. 어머니, 이번에 유럽 다녀왔어요. 선물 드릴게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죠. 쇼핑백 속 선물을 하나하나 꺼내며 연신 감탄했어요. 이거 명품 맞지? 비싼 거 아니야? 동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막내 며느리는 효심이 남다르네. 지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아무도 지연을 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동서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놨습니다. 파리는 정말 멋있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세상에, 우리도 언젠가 가봐야겠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까지 데려가라. 경비는 내가 낼 테니. 동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죠. 그럼 다음엔 꼭 모시고 갈게요. 지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선에는 참 여유롭네. 지연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이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그냥 동선의 집이랑 너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다른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동서 친정은 사업도 크게 하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가 좀 되지 않나? 그 말은 싸움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툭 던진 한마디였죠. 하지만 지연의 가슴엔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죠. 물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와 시부모의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죠. 지연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결혼 전엔 이랬는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었죠.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았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그만뒀습니다. 시댁의 요구 때문이었죠. 지금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한 푼 받지 못하는 무급 노동자였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언니 수고했어요.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가벼운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다음에 또 놀러와. 동서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지연을 보더니 말했죠. 내일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비교가 좀 되지 않나?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일 일하는데, 나는 집안일을 도맡는데, 나는 제사 음식까지 준비하는데 왜 나는 비교 대상이 돼야 하는 걸까요?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한 시간, 국밥집에 나간 날들, 제사 음식을 준비한 횟수 모두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급여를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을까? 지연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나무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전을 부쳤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간 맞춰봐. 싱거우면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확인할게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연은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모든 게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한 달 뒤였습니다. 지연은 국밥집 일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동서가 앉아 있었죠. 동서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말에 홍콩 가려고 하는데요. 항공권이 좀 비싸서요. 시아버지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하는데? 동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둘이 가면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시어머니가 바로 말했죠. 그 정도야 우리가 보태줄 수 있지. 젊을 때 경험이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 쓰고 나한테 영수증 보내. 입금해 줄게. 동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현관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남동생이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누나,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안 좋대.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갈게. 시어머니가 뒤에서 물었어요. 어디 간다고? 지연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죠. 저녁 준비는 어쩌고? 오늘 손님 오는데. 지연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올게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 앞에서 동생과 마주쳤죠. 동생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래. 지연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앉으세요.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가 펼쳐졌습니다. 환자분이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해야 합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수술? 언제쯤 해야 하나요? 의사가 달력을 넘겼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앞으로 밀려왔죠.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물었어요. 누나,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잖아.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지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 좀 하자.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왜? 지연이 견적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위암이래. 수술비가 좀 필요해. 남편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1,500? 이건 좀 큰데.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죠. 우리 집에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갚을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시댁 자금도 빠듯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큰 돈은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병원이랑 상담해봐. 분할 같은 거 있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계셨죠.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급한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그래서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꼭 갖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우리가 내 친정까지 책임질 순 없어. 시어머니도 냉정하게 말했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병원 알아서 해. 우리도 여유 없다.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거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어요. 참, 오늘 저녁엔 제사 준비 잊지 마. 지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시각에 한쪽에서는 여행비로 200만 원을 흔쾌히 내주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이 걸린 수술비를 거절했죠.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 봉투가 나왔죠. 결혼할 때 정리했던 서류들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집을 살 때 입금했던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지연이 낸 돈 2억 7천만 원, 남편이 낸 돈 3천만 원, 전체 집값 3억 원 중 90%를 지연이 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명의에 올리면 되지. 부부인데 뭐. 결혼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통장, 계약서, 등기부등본 모두 다시 봉투에 넣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넣지 않았어요. 각 서류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며 넣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구걸을 하고 있네. 그날 저녁 지연은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죠. 그리고 오늘 새벽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방금 막 나갔죠. 유가족분들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동생이 지연 옆에 섰습니다. 누나, 빈소 차려야 해. 같이 내려가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가 누워 계셨던 병실 문만 바라봤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거든요. 동생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누나, 정신 차려. 지금 장례 준비해야 한다고.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제사인 거 잊은 거 아니지?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금 친정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뭐? 아니 하필 왜 이런 날, 그래도 제사상은 차려야 해.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준비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그쪽은 동생이랑 친척들 있잖아. 너는 시댁 일 먼저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꿔봐.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맏며느리가 제사를 잊으면 쓰나. 목소리가 호통치듯 울렸죠. 집안 대소사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제사가 먼저고 내 집안일은 그 다음이야. 알아들었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례식을 시아버지가 말을 잘랐어요. 장례식은 며칠 하는데 제사는 오늘뿐이야. 당장 와서 상 차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죠. 오전 6시 40분. 동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전화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나 시댁 좀 갔다 올게.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엄마 돌아가셨는데 어디를 가?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댁에서 오늘 제사래. 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사? 장난해? 지금 엄마 장례식 준비해야 하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미안해. 빨리 다녀올게. 빈소는 내가 좀. 동생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지금이 언제라고. 하지만 지연은 팔을 빼냈어요. 미안해.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7시였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였죠.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옷 입고 뭐해? 갈아입어.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죠. 상복 입고 제사 지내게? 말이 돼? 빨리 갈아입어. 지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상복을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울 수 없었죠. 결국 그냥 상복 위에 겉옷만 걸쳤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죠. 고기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날이 흔들렸죠.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죠. 나물을 다듬었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손질하며 무쳤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었죠.
지연의 손등에 기름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감. 칼날이 과일 껍질을 벗겨냈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됐어요. 고기, 생선, 나물, 과일, 술. 완벽했습니다. 지연은 상 앞에 멈춰 섰어요. 양손으로 상 끝을 잡았습니다. 이 상을 엎어버릴까? 생각이 스쳤죠. 여기서 다 끝내버릴까? 힘을 주면 상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질 거예요. 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지연은 천천히 손을 뗐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죠. 지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제사상을 정면에서 찍었죠. 찰칵.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오늘 날짜. 오전 9시 15분. 사진을 확대해서 확인했어요. 모든 음식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 됐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상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리고 덧붙였죠. 다 차렸으면 얼른 갔다 와.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에 방금 찍은 사진이 있었죠. 지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죠.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빈소 다 차렸어. 어디야? 지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 지금 가고 있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벌써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서자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맏딸이 지금 오네. 새벽부터 어디 갔던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리내어 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지연 씨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차린 시댁 제사상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그날 이후 지연의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마지막 날 지연은 영정을 들고 화장장으로 향했죠.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님도 장례식장에 왔었어요. 하지만 인사만 대충 하고 금방 돌아갔죠. 문상 왔다 간다. 일 바빠서. 시아버지는 조의금 봉투만 내밀고 나갔습니다. 빈소에 앉아있던 시간은 10분도 안 됐어요. 남편은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조문객들이 와도 절을 받을 때도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지연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조문객분들한테 인사 좀 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았어. 나중에.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국밥집으로 갔죠.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왔네. 고생 많았다. 육수부터 확인해봐.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그릇을 치웠어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서 온대.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 지연이 대답했죠.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였죠. 6시쯤 동서가 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아버지, 선물 있어요. 시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뭔데? 동서가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홍콩에서 면세점으로 샀어요. 어머니 드리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거 비싼 건데. 가방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손으로 가죽을 쓰다듬으며 웃었죠.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딱 좋네. 시아버지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건 역시 센스가 달라. 동서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껴안았죠. 당연히 마음에 들지. 우리 며느리 최고야. 지연은 부엌 문틈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말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가방을 메어봤어요. 이쪽 저쪽 돌아보며 연신 웃었죠. 다음 주 모임에 이거 메고 가야겠다. 동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울리세요.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사왔는데 이거 받아. 동서에게 돈을 건넸죠. 동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강제로 쥐어줬어요. 그냥 받아. 다음에 또 좋은 거 사와. 지연은 여전히 부엌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봤죠. 저녁 준비 다 됐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했죠. 홍콩 야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엔 가족들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때 또 데려가라. 은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서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언니 수고하세요. 지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죠.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 한쪽으로 갔어요. 작은 가방을 열었죠. 안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었어요. 지연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사진을 꽉 껴안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숨을 죽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그래도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시부모가 들을까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떨림이 멈출 때까지. 지연은 천천히 영정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지연은 영정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닫았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죠. 생각했습니다. 지금 화내면 나는 또 미친 며느리가 된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껴안고 웃던 모습,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돈을 건네던 모습,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핸드폰만 보던 모습, 모든 것을 기억했죠. 날짜도 시간도 말도 표정도 잊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참음은 이제 무기력이 아니었어요. 참음은 이제 계획이었죠. 그날 이후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했지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새벽마다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동서 이름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왜?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사업이,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인데? 동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막혀서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죠. 2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동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정말 급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도 지금 여유 없어. 너희 집 사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 동서가 다급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연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죠.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즉,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동선의 집 사업이 안 된대. 돈 빌려달라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거 우리가 왜 책임져? 자기네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바쁜데 무슨. 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동서가 시댁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번에 전화드렸던 거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이번 주까지 자금이 안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 집 문제잖아. 우리한테 왜 그래? 동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이요. 친정에도 말했는데 거기도 어렵대요. 시댁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그리고 그런 큰 돈은 못 도와줘. 동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일주일만. 하지만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만 가봐. 우리도 할 말 없어. 동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결국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동서와 눈이 마주쳤죠. 동서가 작게 말했어요. 언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 돈 없으면 여행은 왜 다녔대?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맨날 명품이나 사오더니 이제 손 벌리네.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었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동서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돈을 쥐어주며 칭찬했죠. 역시 센스가 달라. 하지만 지금은요? 돈 없으면 여행은 왜 다녔대? 지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대우도 모두 조건이었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는 환대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것.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어요. 지연은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우리가 내 친정까지 책임질 순 없어. 그런데 동서 여행비는 흔쾌히 내줬어요. 젊을 때 경험이야.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인정받는 존재였죠. 지연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계속 썰기 시작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서 불쌍하긴 한데 우리도 어쩔 수 없지 뭐. 시아버지도 맞장구 쳤어요. 자기 형편도 모르고 명품이나 사니까 그렇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이 손 위로 흘렀죠. 지연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동서가 무너지는 걸 보며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은 거래였어요. 주고받는 게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였죠. 그렇다면 지연은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급여도 감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죠. 지연은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지연의 눈빛도 그 달처럼 차갑게 빛났죠. 이제 알았습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 그렇다면 지연이 이 집에 주던 것들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선의 집 소식 들었어? 결국 파산 신청했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죠. 그러게. 분수를 모르고 살더니. 지연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쳐다봤어요. 너는 참 다행이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지연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동선애처럼 무너지면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지나가며 말했죠. 요즘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조심해. 지연이 물었어요. 조심한다는 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알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에게 말했죠. 친구 만나고 올게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밤에 어딜 나가?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법무법인이 있는 역으로 향했죠. 예약해둔 시간이었어요. 법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물었죠.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지연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상담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집 매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변호사가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출자 비율이. 지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2억 7천만 원, 남편이 3천만 원 냈어요. 하지만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예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90%를 내셨는데 명의가 전혀 없으시군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할 때 나중에 바꾸자고 했어요. 믿었죠.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봤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사상 사진이에요. 화면을 보여줬죠. 친정어머니 장례식 당일 차린 제사상 사진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날이.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날 아침이에요. 장례 준비해야 하는데 시댁 제사 차리러 왔죠.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3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변호사가 물었죠. 급여는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했죠. 변호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더 보여줬어요. 이건 제사 준비 목록이에요. 몇 번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굉장히 잘 모으셨네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죠. 잊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떠셨나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친정어머니 수술비 필요할 때 거절했어요. 시댁 자금이 빠듯하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다른 며느리 여행비는 지원했고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죠. 무급 노동 강요, 재산권 침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밤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국밥집에서 일하던 날들,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밤들, 친정어머니 수술비를 거절당했던 순간, 상복을 입고 제사상을 차리던 그날,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분할, 위자료, 무급 노동 보상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준비하시죠. 지연이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서류 더 있으면 연락 주세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법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죠.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죠. 지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나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죠. 밤에 나가지 말라니까.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보기 안 좋아.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죠. 지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곧 찾아올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하지만 국밥집으로 가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안 와? 손님 몰리는데.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안 나갈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도 함께였죠. 거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게 어떡하라고.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분하게 말했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할 말? 지금 내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지연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남편도 부르세요.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장 집에 와. 내 와이프가 이상해. 30분 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테이블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진행할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집 매매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 집 살 때 제가 2억 7천만 원 냈어요. 남편은 3천만 원.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지연이 계속 말했죠.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예요.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없고요. 두 번째 서류,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국밥집 출퇴근 기록이 정리돼 있었죠. 석 달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급여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건데 무슨 급여를 받아? 지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이면 친정어머니 수술비는 왜 안 도와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서 여행비는 흔쾌히 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선택적인 가족이었죠. 세 번째 서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사상 사진이었습니다. 이 날짜 보세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죠. 날짜가 선명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날 아침이에요. 장례 준비해야 하는데 제사 차리러 왔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집안 사정이.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 사정? 제 엄마 장례식은 집안 사정이 아니었나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명함과 상담 기록이었죠. 변호사 선임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앉아서 대답했죠.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고요. 남편이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진행 중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제 와서 왜? 지연이 처음으로 웃지 않고 답했어요. 말했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안 들은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죠. 수술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안 들었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사 강요 힘들다고 말했어요. 안 들었죠. 시아버지를 봤어요. 급여 달라고 말했어요. 안 들었죠. 세 사람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당신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키운 게 아니에요. 이용한 거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빼서 나갈게요. 그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야, 진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지연이 팔을 빼냈습니다. 손 떼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남편이 손을 놨죠. 지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부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걸 어떻게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책, 개인 물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었어요. 지연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제 내 인생으로 돌아갈게. 눈을 떴습니다. 액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지연은 짐을 다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남편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지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죠.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지연은 짐을 들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지연은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무급 노동 보상 모두 받아냈죠. 집은 매각됐고 지연은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지연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꽃을 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은 어머니께 말했죠. 새 직장도 구했어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업종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6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죠.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죠. 새벽 5시에 국밥집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오전 8시
자신의 일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지연 씨 환영해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죠. 지연 씨는 결혼하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했어요. 동료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퇴근 후 지연은 카페에 들렀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연아,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 친구가 놀라며 말했어요. 지연이 웃었죠. 그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맞아. 이제야 사는 것 같아.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밥집은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 빠지자 일손이 부족했죠. 시어머니가 직접 나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걸 매일 했다고?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죠. 직원을 고용했지만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집도 팔렸어요. 법원 판결로 매각 절차가 진행됐죠. 시부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였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그때 좀 잘해줄걸.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봐.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였죠. 저녁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설거지할 사람이 없었죠. 빨래도 쌓였어요. 지연이 다 해줬던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켰어요. 지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죠.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남편이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뭐.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 부도나고 연락이 끊겼죠. 도움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 달 뒤, 지연은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친정 동생을 만났어요. 누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동생이 말했죠. 지연이 웃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 지연이 고개를 저었죠.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 동생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누나 행복해 보여.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죠. 엄마, 오늘 승진 제안 받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지연이 조용히 물었죠.
지금 사과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시어머니가 희망을 품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 다시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과는 받지만 관계는 끝이에요.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시어머니가 울먹였죠. 지연아.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지연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엄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저 잘하고 있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지연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지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죠.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